만약에 이제 사귈 때 이제 상대방이 이제 결혼한 줄 모르고 만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혼자인 거예요. 자기가 상간이라고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전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소송을 당하면 이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거를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제하는 관계라는 게 증거에 의해서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은 내용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제 사실 자체를 숨길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이 부정행위라는 게 꼭 성관계를 맺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바람도 바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그 대화를 뭐 그런 내용을 나누거나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정행위에 속한다고요. 물론 그 나중에 그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참작하긴 하겠지만 나는 성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난 부정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다고요. 가끔 저한테도 오죠. 나 바람 피지 않았어. 난 성관계 안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연인들이 주고받을 만한 대화 내용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상간녀, 상간남성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걸 몰랐다.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진짜 몰랐을 때. 이제.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가 몰랐냐 안 몰랐냐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좀 은밀하게 자기가 그 기혼자가 아니라 그 미혼인 거를 막 계속해서 알리는 거예요. 나와 있고 집에서 자꾸 결혼하고 막 자꾸 재촉해.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건 적극적으로 알렸어.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얘 결혼했다고 볼 만한 어떤 증거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경우. 이러면은 믿어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조금만 살펴보면 이 사람이 기혼자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어요라고 우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우기다 못해서 사기죄로 뭔가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나 강간당했어요라고 고소한 경우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의뢰인이 그거 했었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뭐였냐면 네. 그 바람 피고 있는 거를 아내한테 들켰어요. 네. 그래서 그 아내가 야 너 바람 피웠어? 내가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먼저 네. 선수를 친 거예요. 그 남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나 강간당했어요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와, 사기죄까지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관계를 맺었는데 네. 내가 합의하에 성관계가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강간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서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네. 변명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 근데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 그 몰랐다는 사정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그런 것들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처음 교제할 때는 몰랐어.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중간에. 근데 원래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뭔가 해야죠. 정리해야 되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네. 근데 그걸 안 한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계속 몰랐어요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 때까지는 그때는 뭐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안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나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바로 헤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났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소송을 걸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어떻게 증거를 얻어내야 하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크게 분류하면 네. 불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 미행 같은 거. 아니야. 오히려 미행은 합법적인 거예요. 그렇네요. 미행하거나 네, 단순 수집하는 거니까. 도청하거나 뭐 그런 거. 도청은 안 되죠. 도청이에요. 그거는 녹음. 불법적이죠. 그러니까 녹음도 괜찮아요. 네. 녹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화에 참여만 하고 있으면 그거를 뭐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하더라도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건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휴대전화 위치 추적, 그다음에 차량에다가 GPS를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거, 이것들은 불법적으로 얻어내는 증거고요. 합법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행, 단순하게 쫓아가서 이제 어디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우연찮게 비밀번호 풀려 있는 상대 배우자의 휴대폰을 봤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걸 보게 된 경우, 이건 다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어떤가요? 그 형사건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 TV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유식한 얘기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못 쓴다. 그래서 이게 형사 재판에서는 아주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그런데 민사소송이나 가정소송에서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증거를 쓸 수 있어요. 다만 그 증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제 판사가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증거 조작 같은 것도 위험성이 있어요. 예전에 판사할 때 재판할 때 보면 실제로 조작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조작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비협하게 수집한 증거일지언정 원래 있던 증거를 갖고 온 거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막 없는 걸 만들어내거나 조작하거나 위조하거나 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렇죠. 네.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면 그건 별도로 처벌받을 수는 있어요. 그 예전에 유명 연예인이 그 와이프하고 그 이혼송하면서 뭐 차량에 GPS 설치하고 모두 설치하고 막 이랬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게 수집한 증거들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는 있지만 잘못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다. 그거는 각오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말 이혼만 안 했을 뿐 이제 따로 살고 있고 사실적으로는 너무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내가 사실상 이혼한 상태랑 마찬가지인데 그럼 난 아무런 이성을 만나지 못하느냐 뭐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들 클 때까지만 그럼 서류 정리하지 말자.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경우라면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청춘을 그냥 허비해야 되느냐. 내가 그러다가 어떤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럼 나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외형사로 봤을 때 이혼은 안 돼 있어. 뭐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부부가 돼 있지만 사실상 장기간 별거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부부 생활이 이미 단절됐어요. 형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지. 네. 이게 상간녀소송이나 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를 인정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런 부정행위를 통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냈고 그로 인해서 그 상대방 일방 배우자는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위로하기 위한 건데 이미 깨졌어. 네. 혼인관계는 이미 뭐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얘는 부정행위를 한다고 해서 뭐 더 깨질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까지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주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때 누구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이거는 부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기간이라는 게 한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다 다른 것 같아요. 뭐 1년은 단기고 뭐 5년은 장기냐 그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두 사람 사이 시적인 관계가 어떻게 된 상태냐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랫동안 별건 하겠는데 계속 자주 만나. 뭐 이런 거라면 사실 관계가 유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근데 거의 뭐 10년 이상 막 사실상 전화 통화만 하고 만나지도 않아. 이 정도면 사실상 부부관계 끝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고 나서 아마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직도 신신당부 구독과 좋아요 안 했다는 제보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되겠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네. 그 법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남모를 고민이신 분들은 저희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고민은 익명으로 처리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신신당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신신당부 바람을 피웠으면 그에 상하는 책임을 지십시오.